여러분 안녕하세요. 클레어입니다. 자, 오늘은 파우더 토익 스피킹 12월 시험 분석 총정리 특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12월 동안에 이제 나왔던 우리 주제라든지 그리고 그 주제에서 어렵다고 느껴졌던 문제들과 조금 비슷한 것들로 준비를 해봤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예시 답변 아이디어, 그리고 몇 가지 꿀팁까지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Q&A 세션을 조금 마련해 봤는데요. 사전에 이제 수강생 분들께서 조금 궁금해 하시는 문제들을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넘어가 볼게요. 일단 Q&A를 먼저 보실 건데요. Q&A에서는 수강생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셨던 문제 몇 가지 담아봤는데 관련해서 최대한 많이 답변을 해드렸고요. 아마 평소에도 조금 궁금하신 문제들이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Q&A부터 먼저 보실게요. Q&A 첫 번째 문제입니다. 템플릿 문장을 암기하는 게 쉽지 않은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고요. 스피킹 시험이다 보니까 사실 쓰면서 외우는 거는 시간 대비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음악을 여러 번 들으면 왜 우리가 흥얼거리면서 계속 이렇게 가사 따라 부르잖아요. 그쵸? 그것처럼 가사가 자연스럽게 생각나듯이 템플릿 암기 문장을 여러 번 들어보고 따라 말해보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듣고 따라 말하는 거다 보니까 사실 쓰면서 외우는 것보다는 시간이나 장소에 있어서도 많이 구애받지 않고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 안에서 들으면서 암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지하철 안에서 휴대폰 이렇게 계속 보고 있는 것도 너무 좁고 그럴 땐 힘들잖아요. 그럴 때 이제 들으면서 암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추천을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고요. 이거는 최근에 받았던 질문인데요. 자, Part 4에서 질문을 100% 이해하지 못하면 어쩌죠? 아무 말이나 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자, 우리가 Part 4 같은 경우는 문제가 화면에 떠 있지 않고 그냥 질문을 듣고 답하는 파트이기 때문에 내가 리스닝 부분이 사실 조금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 유형은 사실 거의 다 비슷비슷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들을 연습해보고 들어보고 풀어보고 하면은 키워드 위주로 이렇게 뽑아가지고 문제를 답변을 하는 게 가능하실 거예요. 근데 시험장 가가지고 내가 너무 긴장했고 그리고 뭐 어떤 파트에 공부가 조금 덜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내가 지문을 100% 이해하지 못했다 라고 하시면은 키워드 위주로라도 최대한 유추해서 답변이라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만약에 혹시 최악의 상황에서 아예 지문이 안 들려요. 키워드도 안 들려요. 그랬을 때는 문제라도 자신감 있게 읽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거는 지금 내가 컴퓨터로 시험을 보는 거다 보니까 답변이 아예 녹음이 되지 않으면 오류로 간주해요. 그래서 꼭 반드시 어떤 답변이라도 최악의 상황에서는 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내가 어떤 키워드 같은 경우는 몇 가지는 좀 들었어요. 100% 확신하지 않지만 그러면 우리가 늘 문제를 풀었던 걸 토대로 8번 문제는 이런 류의 문제가 나오지 이 키워드를 들었으니까 그럼 이렇게 답변해봐야겠다. 이렇게라도 답변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Part 5가 유독 어려운데 문단 몇 개를 내가 통으로 암기를 해서 시험 때 그냥 말하면 안 되나요? 라고 하는 질문을 생각보다 많이 받아요. 자, 이 질문 같은 경우는 사실 현장 강의에서 더 많이 듣긴 하는 질문인데 제가 늘 똑같이 말씀드려요. 답변을 통으로 암기하게 된다면 암기한 답변하고 시험에 실제로 나온 문제하고 정확하게 들어맞을 확률이 사실 좀 낮습니다. 100% 들어맞는 건 좀 낮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채점 포인트인 답변의 연관성과 완성도가 떨어지게 돼서 고득점에 있어서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고 답변을 드립니다. 자, 예시를 한 가지 들어볼게요. 현장학습을 어디로 가는 게 좋은가요? 해서 뭐 3가지 보기를 줬어요. 문제에서. 근데 내가 현장학습, 초등학생이 현장학습 가는 거에 좋은 이유들에 대해서 통으로 암기를 했다고 해볼게요. 자, 그럼 그랬을 때 실제 시험에서 대학생들이 현장학습을 가는데 좋은 옵션이 어떤 거니? 라고 질문이 나왔을 때 대상을 초등학생으로 맞춰진 답변을 내가 통으로 암기를 해가지고 이제 대학생에 맞춰서 답변을 하게 되면 그 묘하게 안 맞아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schoolwork, homework, 숙제라든지 아니면
뭐 when they go to university 뭐 이런 표현들이 들어간다든지 자, 그랬을 때 답변이 묘하게 맞아떨어지지 않아서 고득점이 사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이제 문장을 이제 암기를 하신다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 문장을 암기를 해서 내가 직접 답안을 끼워서 맞추는 거, 엮어 넣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야지 어떤 문제를 만나건 답변이 조금 일관성이 그리고 연관성이 완성도가 있게 됩니다. 평소 궁금하셨던 부분들에 명쾌한 답이 됐으면 좋겠고요. 12월 토스 분석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 보실게요. 자, 파트별 기출 주제입니다. 자, 파트 1 같은 경우는 라디오, 광고, 안내, 행사 등이 나왔고요. 사실은 그렇게 크게는 많이 어렵다라고 느꼈던 부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파트 2, 로비, 실내 공연, 카페, 길가, 언덕, 차고 등이 있었는데요. 자, 이 중에서는 언덕이 조금 생소한 부분이 있었어요. 자, 위치 같은 걸 찍을 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었는데 배경을 보고 뭐 어디 근처에 있는 언덕이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조금 해야 됐어서 살짝 멈칫하셨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Part 3, 태블릿 PC, 스트리밍 서비스, 피크닉, 호텔 등이 주제로 나왔고요. 자, 여기서는 간만에 스트리밍 서비스가 주제로 나왔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이따 다뤄볼 예정입니다. Part 4, 워크숍, 일정표, 행사, 수업 등이 나왔고요. 여기서는 크게 어려운 부분 없었고요. Part 4에서 살짝 어려운 문제였던 건 뭐뭐함 이렇게 완벽한 문장으로 적혀져 있지 않은 것이 있었어요. 그 표의 내용 중에 그랬을 때 내가 동사를 넣어가지고 문장을 만들어야 했던 게 조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Part 5, 학교 소풍, 직장. 학교 소풍 같은 경우는 요즘 한두 번씩 계속 출제가 되고 있고 그리고 같은 문제를 거의 대상만 바꿔서 나온 느낌이 좀 있어서 아마 준비를 충분히 잘 하셨다면은 그렇게 많이 어렵다고 느끼시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직장에서는 동기부여, 직장 덕목 등이 나왔는데요. 자, 덕목은 요즘 계속 출제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조금 익숙하셨을 건데 덕목으로 두 가지 중에 하나 고르세요 이렇게 나왔는데 A or B에서 조금 워딩이 긴 부분들이 좀 들어가 있어서 이제 문제 인용을 하시는데 조금 힘드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동기부여 같은 경우는 조금 독특한 동기부여가 나왔어요. 자, 저번 달 같은 경우 우리 뭐 교통카드 지원하고 이런 부분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회사 헬스장을 지원하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예시 문제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art 1 문장 읽기에서는요. 힘드셨을 수 있겠다 하는 단어들을 한번 적어봤고요. 그런 단어들 발음 한번 연습해보고 그 다음에 꿀팁 한 가지만 드리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어 보실게요. appointed, 임명된 이란 뜻이고요. appointed, 이 부분에 지금 강세가 있습니다. commissioner, commissioner. 자, 이거 하실 때 commissioner 하고 뒤에다가 넣게 되면 되게 어색해요, 강세가. 그래서 commissioner 이런 식으로 부분에 찍으셔야 되는 거. 세 번째입니다. position, position. 자, position 같은 경우는 발음이 약간 터지는 느낌이 좀 놔주셔야 돼요. position 하고 O 발음을 너무 세게 두게 되면 발음이 좀 어색하게 들려서 position, 느낌이 나야 됩니다. position. 위치라는 뜻도 있고요. 명사고요. 배치하다 라는 동사도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community, community. 뒤에를 community라고 발음을 거셔도 틀렸다고 절대 치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아시겠죠? 공동체, 지역사회라는 뜻이고요. 우리가 Part 5에서 답변에다가 조금 많이 활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decades, decades. 자, 해당 단어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들리시는 게 decades라고 이 발음이 나요. 자, decades에 발음이 나야 되는 거 수십 년이란 뜻입니다. 뒤에 지금 decade라고 s를 없이 썼을 경우는 10년이란 뜻이고요. decades라고 했을 때는 수십 년. 자, 그 다음에 local, local. 자, 이거는 지금 로컬이라고 발음이 더 익숙하잖아요. 그쵸? 근데 local 했을 때 local 할 때 칼 발음보다는 local 발음이 더 세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입니다. inspiration. 어려운 단어예요. inspiration. 자, 해당 단어는 inspiration이라고 이 발음 나면 안 되고요. inspiration. 아까 우리 possession 할 때 던지듯이 터지는 발음 있죠? 비슷합니다. inspiration. inspiration 하고 이 발음 나지 않고요. inspiration 하고 발음이 나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한 가지 꿀팁은요. 우리 지금 P 발음이 위주로 좀 많이 나왔는데 P하고 B 발음을 구분할 때는 P 이거는 지금 터지면서 발음이 조금 앞쪽에 있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P 여기서만 소리가 맴돕니다. 자, 그리고 B 같은 경우는 소리가 더 밑에서 올라오는 느낌이 드셔야 돼요. B 사실 B 발음 같은 경우는 B 발음하고 V 발음하고의 구분을 조금 힘들어 하시는데 그 두 가지 같은 경우는 V라고 소리가 세다가 나오는 거고요. B 같은 경우는 입이 다물어진 상태에서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근데 P 발음도 사실 입이 다물어진 거에서 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P하고 B를 조금 헷갈려 하시는 게 있습니다. 해당 단어들은 꼭 발음 연습해 주시고요. 그러면 Part 2 넘어가겠습니다. 사진 묘사는요. 한 남성이 자전거를 타고 있는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사진은 사실 우리가 특정적으로 보이는 것들을 조금 묘사를 해주는 게 중요한데요. 왼쪽에 계단 보이시죠? 그 부분이 보여서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답변, 예시 답변 한번 보겠습니다. This picture was taken in the square. 자, 광장에서 찍었다고 조금 넓은 야외에서 찍었기 때문에 광장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There are many people in the photo.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 남성은 앞에는 남성이 한 명이 보이는데 뒤에는 사람이 조금 많아요. 그래서 many people이라고 했고요. The first thing I notice is that a man is riding a bike. 자, 첫 번째로 내가 보이는 건 남성이 자전거를 타고 있어요. He's wearing a bag and has his earphones on. 자, 그의 이어폰을 꼈다라고 해서 has one's earphones on 이라는 부분 기억해 주시고요. The man is passing by a staircase. 자, 남성은 계단을 지나가고 있어요. 라고 he 또는 she is passing by a staircase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I think he's not in a hurry. 자, I think she's in a hurry. 예전에 우리 같이 한번 표현으로 본 적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반대로 표현을 써본 겁니다. I think he's not in a hurry. 자, Part 2에서 답변하실 때 I think 이런 거 넣는 거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가 조금 이전에 연습만 되어 있다면 조금 답변할 수 있는 범위가 좀 넓은 편이어서 편하게 사용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He seems pretty relaxed. 그는 꽤나 편안해 보입니다. 라고 표현을 했고요. 여기서 사실 이 표현을 쓸까 아니면 그는 바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을 쓸까 좀 고민을 했는데 해당 표현으로 진행해 봤습니다. In the background, I can see a patio umbrella and it's folded. patio라고 하면 우리 그 카페에서 야외 좌석 있죠? 그걸 patio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랬을 때 I can see a patio umbrella. 우리 밖에 야외 좌석 같은 데 쓰는 umbrella, 파라솔 있죠? 그거를 지금 표현했고요. And it's folded. 접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folded라고 표현했고요. Overall, the picture seems to be taken in the afternoon, around sunset. 자, 사진은 오후에 찍힌 것 같고요. 언제? Around sunset. 해가 질 쯤에 찍힌 것 같습니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Around sunset 이런 표현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배경에 사람들이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마무리 문장에 충분히 설명했어도 좋았을 것 같습니다. Part 3. 스트리밍 서비스입니다. 자, 5번입니다. How often do you watch movies? What is your favorite genre? 라고 물어봤습니다. genre, 장르라는 뜻입니다. 자, 장르로 더 익숙한데 genre라고 읽는 거 잊지 마시고 답변 보겠습니다. I watch movies about twice a week. My favorite genre is action. I like the excitement. 나는 그 신나는 게 너무 좋아. 라고 추가 문장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Question 6. If you were going to watch movies, which would you use to watch movies? 여기서 말하는 which는 뒤에 나온 mobile phone, laptop, TV
그 어떤 기기를 사용할 거니? 라는 문제인 거고요. 이 중에 하나 골라서 답변해 주시면 되고 자, 6번 문제니까 15초짜리 답변 미니멈 2문장만 진행하시면 되는 거. 답변 보겠습니다. If I were going to watch movies, I would use a mobile phone to watch movies. 자, 여기서 to watch movies 같은 경우는 굳이 한 번 더 언급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Because it's easy to carry around. 자, portability, 휴대성과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보통 많이 암기하는 문장이고요. 그대로 휴대성을 부각시켜봤습니다. 그러면 7번 넘어가실게요. 7번입니다. If you are going to choose a new movie from a streaming service, what is the most important feature in choosing which streaming service to use? 문제가 조금 어려웠어요. 자,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새로운 영화를 보려고 할 때 어떤 스트리밍 서비스를 사용할까 고르는 데 있어서 어떤 게 가장 중요한 요소니라고 지금 질문했습니다. 자, 뭐니 해도 저는 선택지인 것 같아서 그렇게 답변을 만들어 봤고요. 예시 답변 보겠습니다. If I were going to choose a new movie from a streaming service, the most important feature in choosing which streaming service to use is the number of content they have. Number of content. 컨텐츠의 숫자다 라고 답변을 했고요. Here is why. 첫 번째입니다. First of all, I watch movies very often. 나는 영화를 자주 본다. So, there should be many movies to choose from. 그래서 고를 선택지가 많아야 돼. 라고 했고요. 두 번째고요. Second, the number of content usually decides the popularity of the streaming service. 주로 가지고 있는 컨텐츠의 숫자가 그 스트리밍 서비스의 인기도를 결정한다 라고 문장을 조금 길게 만들어 봤습니다. I like to use a service that the majority of people use. 자,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서비스를 사용하고 싶어. Majority of people. 이 부분 기억하셨다가 표현하실 때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는 That's it. 자, 시간이 좀 답변이 꽉꽉 차 있어서 That's it으로 마무리해봤습니다. Part 4, 행사 일정표고요. 자, 이거는 문제 읽고요. 예시 답변을 구멍을 제가 이렇게 뻥뻥 뚫어놨어요. 그래서 문제 푸실 때 이런 거 한번 켜놓으시고 답변을 중간중간에 집어넣으면서 답변을 만들어 보시면 조금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8번입니다. How much is the registration fee and who is the featured speaker? 키워드 같은 경우는 registration fee 하고 featured speaker 이었습니다. 답변은요. The registration fee is 금액. The featured speaker is 누구? 이렇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9번입니다. I have an urgent matter from 12 p.m. to 2 p.m. Please tell me what session I will miss. 자, 여기서 12시부터 2시까지 화요일 날 급한 일이 있습니다. Urgent matter. 그래서 내가 놓칠 만한 세션을 알려주세요 라고 그랬고요. 자, oh of course. But you wouldn't miss any sessions. It's lunchtime from 12 p.m. to 2 p.m. 이렇게 점심시간이니까 아무것도 놓치지 않아 라고 대답을 했고요. Question 10. Tell me all the details related to 주제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oh sure. All sessions related to 무언가 are as follows. 여기 주제가 들어가주면 되는 거고요. First of all, there is a session called 세션명 at 시간. The speaker is 누구 이렇게 했고요. 두 번째는 똑같은 패턴입니다. 사실 first of all 첫 번째 거 답변이랑 두 번째 거 답변이랑 둘이 패턴이 똑같다고 해서 만점을 못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여기서 힘을 많이 빼실 필요는 없습니다. 마지막 파트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art 5 직장 문제였고요. 처음에 제가 언급드렸던 그 사내 헬스장 있죠. 그거를 한번 문제를 가져와 봤습니다. Question 11. Do you think the best way to motivate employees is to provide company gym? Provide specific reasons and examples to support your opinion. 자, 여기서 저는 agree,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회사에서 직원들의 동기부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내 헬스장을 제공하는 거야 라고 agree를 했고요. 이번에는 답변 아이디어를 만들 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이 모든 답변 아이디어를 다 사용하진 않을 겁니다. 아시겠죠? 답변의 길이가 한정되어 있어서요. 일단 이런 아이디어도 있다고
무엇이라고 여러 가지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economical, can save money, more satisfied with their wage, less complaint, higher job satisfaction, cost effective, healthier, less burden, less absent on account of illness, 병결 의미합니다. can balance between work and life, job satisfaction, increase work efficiency and productivity. 사실 이 부분으로 늘 답변을 만드는 거라서 세 번째 거는 사용을 하지 않았어요. 네 번째입니다. Build better relationship between employees outside of work. 일 밖에서, 그러니까 회사 밖을 의미하는 거고요. Work bestie. 사실 요즘 신조어 부분인데 회사에서 단짝, bestie라고 하면 best friend를 조금 줄여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Work bestie 해서 회사에서의 내 단짝, 그러니까 같이 일하는 업무 동료 중에 같이 일을 하는 동료 중에 내 단짝을 의미합니다. work bestie라는 말이 요즘 인스타그램에서 좀 떠오르고 있어서 한번 사용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예시 답변을 한번 보실게요. I agree that the best way to motivate employees is to provide a company gym. 자, 동의한다 라고 주장을 얘기했고요. 자, 이번에는 here is why 쓰지 않고 조금 다른 거 사용해봤습니다. There are countless reasons. 자, 셀 수 없이 많은 이유가 있는데 but let me elaborate on only a few. 근데 몇 가지만 한번 내가 설명해 볼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해당 문장은 암기해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First of all, it's economical for employees. 직원들에게 경제적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All people do some kind of exercise these days. 자, 모든 사람들은 어떤 종류의 운동이건 요즘은 해 라고 답변을 했고요. 그게 뭐 필라테스가 됐건 방송 댄스가 됐건 요가가 됐건 사실 뭐든 요즘은 누구든 다 해. But if a company gym is provided, 하지만 이게 제공된다면 employees can significantly save money. 근데 돈을 엄청나게 아낄 수 있을 거야. This would increase their wage satisfaction. 자, 그렇게 되면 급여에 대한 만족도가 올라갈 거고 because they can use less of it. 왜냐면 그걸 덜 쓰기 때문이에요. Less complaint about work. 자, 업무에 대한 적은 불만은 brings higher productivity. 더 많은 생산성을 가져다 줘. 여기선 업무 생산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유 가겠습니다. Second, providing a company gym can offer a better chance to build good relationships at work. 사내 헬스장을 제공하는 건 직장에서 더 좋은 관계를 쌓을 수 있어. 서로 더 친해질 수 있다는 걸 의미해봤고요. People at work can voluntarily meet outside of work and build closer bonds. 어려운 단어를 조금 사용해봤는데요. 자발적으로, voluntarily 라고 해서 사람들은 직장 밖에서 자발적으로 만날 수 있고 그리고 더 끈끈한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뭔가 회식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억지로 가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내가 자발적으로 오늘 짐에 가야겠다, 체육관에 가야겠다 라는 부분, 그렇게 해서 가서 만나는 걸 의미합니다. Based on my experience, 내 경험에 의거하면 having a so-called work bestie increases the chance of wanting to work more. 자, 우리가 소위 말해서 work bestie, 우리 quotation 되어 있죠 지금. work bestie, 소위 말해서 so-called라고 씁니다. 자, so-called work bestie를 가지고 있으면 더 일하고 싶은 마음을 가질 가능성이 더 높아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더 친한 사람이 있으면 아침에 출근하는 것도 덜 힘들겠다. 이런 부분이고요. 마지막 문장입니다. 암기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This situation may differ from time to time, but it generally makes total sense. So, these are the reasons I think in such way. 이런 상황은 그때그때 다를 수도 있긴 한데 보통은 완전 말이 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지금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진 이유야 라고 마지막 문장을 마무리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사실 조금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그 직장 관련된 밈을 되게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 표현 중에 work bestie라는 표현이 있어서 한번 답변에 사용을 해보고 싶었는데 이번에 조금 사용을 해서 뿌듯하고요. 해당 표현은 기억해 두셨다가 답변에 조금 응용을 해주시면 약간 트렌디함을 조금 반영하는 외운 느낌이 전혀 나지 않는 답변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12월 시험 분석 총 정리 특강을 진행해봤고요. 해당 답변들은 답변 시간 안에 들어오는 답변이고요. 제가 다 직접 타이머 재가지고 녹음까지 진행해보고 답변 길이감도 다 맞춘 부분들이라서 사실 발화량을 좀 꽉꽉 채운 부분은 조금 있지만 시간 안에 절대 들어오지 못하는 답변은 아니라는 거. 그리고 답변 난이도 같은 경우는 조금 난이도를 이번엔 조금 더 높여봤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 이제 연말이에요, 여러분.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고, 그러면 2023년에는 목표로 하시는 부분들, 그리고 목표로 하시는 토스 점수도 꼭 달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 수업 때 만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클레어였습니다.